이제 대통령이 되시면 사실 또 하나의 중요한 게 이제 코로나 정책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뭐 50조, 100조 소상공인 정책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 부분이 어쨌든 이제 우리 경제에 쉽지 않은 방법이 될 거다라는 얘기들이 많은데요. 후보님도 사실은 30조 원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그 30조 원 얘기가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책, 지금 우리 가장 큰 현안은 코로나 극복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 이미 경기 침체가 왔어요.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사실은 경기 침체가 오는데 코로나까지 와서 엎치는데 더 충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지금 거의 벼랑 끝에 몰려 있거든요. 이대로 몇 달 더 가면 회복 탄력성을 크게 잃는 큰 문제가 있을 거예요. 제가 낸 대책은 현실적으로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양당 후보들이 지금 50조, 100조 돈 써가지고 하자고 하는데 허황되요. 공허합니다. 왜냐하면 재원 대책이 없어요. 그 돈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뭐 국채 발행해서 추경하자는 얘기거든요.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이러한 문제를 보는 문제의 그 요체가 무엇인지, 이걸 해결할 철학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일머리가 없다는 뜻이에요. 제가 낸 대책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이미 다 확정됐습니다. 607조입니다. 그 중에 반은 경직성 경비고 반은 재량 지출입니다. 저는 그 재량 지출인 반 300조 중에서 10% 정도를 구조조정을 주장합니다. 그러면은 어디서 구조조정을 하냐? 국회의원들이 주로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렇게 지원하자고 입을 떠들지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자기 지역구 예산 챙긴 그 예산들, SOC 예산을 포함한 지역구 예산에서 30조 구조조정하자. 그리고 그걸 재원으로 빨리 신속하게 과감하게 충분하게 지원하자. 그래서 30조라는 얘기가 우리 앵커께서 하신 건데 이 정도 30조를 구조조정을 하려면 이것은 행정부에서 못합니다. 국회에서 추경을 편성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국민들은 추경을 편성한다고 하면 국채를 발행한 거나 해서 돈을 늘리는 걸로 아세요. 그게 아니고 내년도 예산 규모는 변동없게 놔두되 아까 말씀드린 그런 쪽에 30조를 감액하고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30조를 올리는 그 규모 안에서의 추경을 하자는 겁니다. 30조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는 국채 발행을 주장합니다.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가 무슨 차이가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자, 예를 들어서 부족한 국채가 10조, 20조 났다고 발행을 했다고 치시자고요. 그 국채는 그 다음에 예산,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적에 아까 말씀드린 거는 SOC를 비롯한 지역구 예산에 증액분이 있어요. 증액분을 그만큼 덜 증액을 하고 그 돈은 이 국채 상환하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금년에 국채 발행이 필요하다면 발행을 하는데 내년도에 상환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말자 하는 얘기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거고요. 만약에 각 당이 합의만 본다면 이달에도 추경할 수 있습니다. 바로 돈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할 수 있는 원탁회의를 제의했고 대통령과 후보들이 모여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자. 이거는 선거 전략이 아니라 우리 경제가 지금 죽게 생겼다.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하자 하는데 만약에 이번 정부에서 이건 다음 정부 일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앞으로 5개월 이 정부 남은 임기 동안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벼랑에서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대선 후보들과 안 받으면 이게 스스로가 자기가 이 포퓰리즘이고 매표하기 위한 선동이지 해결의 의지가 없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현실적인 안을 제가 12년 전에 예산실장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재정을 책임진 자리를 있으면서 10년 가까이 나라 살림을 책임을 졌어요. 어디서 돈이 나올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될 수 있고 하는 걸 가장 잘하는 사람 중에 한 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자는 얘기고 이렇게 되면은 빠른 시간 내에 지원할 수 있는 것과 동시에 재정 건전성도 유지할 수 있어요. 재정 건전성의 유지가 끝까지 가야 될 목표는 아닙니다. 재정 건전성을 정부가 유지를 하고 노력해왔던 이유는
돈이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예요. 지금이 그 돈을 쓸 때입니다. 다만 왜 제가 국채 상환을 내년에 함으로써 건전성을 좀 해치지 말자고 한 거는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로는 제가 부총리 그만둘 적에 국가 채무 비율이 36%였습니다. 지금 52%가 넘었어요. 급격하게 최근에 악화됐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 신경 쓰는 게 하나고, 두 번째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이 문제가 지금의 이런 단기적인 걸 해결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WHO에서는 코로나가 2023년까지 최소한 간다고 예측을 하고 있고, 또 일부 선진국에서는 2025년까지 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앞으로 돈이 더 필요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때를 위해서 지금부터 건전성을 생각하면서 돈을 쓰고, 그래도 필요하다면 이제는 건전성을 조금 해치더라도 돈을 써야 된다고 하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그 다급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다급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이 정치권의 합의가 언제까지 좀 돼야 한다고 보세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오늘 당장이라도 모여서, 아주 간단합니다. 대통령과 대선 후보들이 모여서, 자, 아마 어떤 후보가 낸 내용도 전부 허황되거나 포퓰리즘일 겁니다. 제가 낸 건 가장 현실적이고 일머리가 확실히 있는 거거든요. 그럼 같이 모여서 각자가 낸 안 가지고 얘기를 하자.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낸 게 가장 그 합리적이어서 모든 후보가 합의했다고 치자고요. 바로 임시 국회 소집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30조,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10%, 재량 지출의 10%면 30%고 5%면 15조입니다. 그러면 우선 빠른 시간에 소상공인이 지금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를 파악을 해야 되겠죠. 저는 과감하고 신속하고 충분하게 해야 됩니다. 찔끔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조금 지난번에 손실보상 80%를 줬어요. 100%까지 늘릴 뿐만 아니라 좀 더 줘도 됩니다. 오히려 조금 더 많이 받다 할 정도로 한 금액까지를 뽑은 재원 규모를 뽑아내고, 그리고 그 규모에 대한 합의를 하게 되면은 기획정부 예산실 같은 전문가들이에요. 자, 이 정도 돈에 대한 구조정 안을 몇 개 안을 만들고 각 당이 합의 보면 됩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은 1월 제가 볼 적에 중순에 다 끝낼 수 있어요. 그러면 바로 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이 과정에서 그 후보들이 정략적으로 자기 선거 유불리 따지지 말고, 지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중요한 이유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숫자가 대한민국 그 전체 일하는 사람의 4분의 1입니다. 다른 OECD 국가들의 2배예요. 그리고 이분들은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무너지면 우리 경제가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경제 회복 탄력성을 위해서는 이분들이 살아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장한 대로 한다면 이달 내에 다 끝낼 수 있어요. 그러고서도 만약에 그 돈이 30조가 넘는다면 국채 발행하자 얘기한 거고, 만약에 30조로 충분하다고 한다면은 구조정으로 해서 추경해서 하는 것이고, 그러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이게 금방 그치지 않아서 이런 어려움이 더 계속된다면 그때 가서는 국채 발행하고 그 다음에 갚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도 만약에 막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그때는 국채 발행을 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 문제를 대한민국 경제 회복 탄력성과 잠재 성장을 올리기 위한 투자로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